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김상훈 기자와 명지대 파산 가능성 네.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인데 예.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 이렇게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이라는 학교 법인이 있어요. 예. 여기가 뭐 파산만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만 명이 넘는데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들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예. 파산만 남았다는 얘기는 정확히는 틀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음. 그 파산 절차 이미 돌입을 했었던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제 회생 계획안을 회생 절차 법원에 법원에 냈다.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예. 그래서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하면서 네. 그 파산 절차가 잠시 중단돼 있었던 건데 네. 그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 파산 절차가 다시 속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한번 살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네, 들어와서 그렇죠. 한번 봅시다 했는데 아유 이건 안 되겠네. 맞습니다. 가 됐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실 회생 계획안을 다시 내면 돼요. 네. 정확히는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렇죠. 예. 그러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면 다시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벌어요. 그 시간 동안 회생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내고 네. 법원이 봤을 때 이번 회생 계획안은 괜찮네. 실현 가능성이 있네. 어. 그러면 회생으로 가는 겁니다. 예. 물론 법원이 뭐 이것도 안 되겠네라고 해서 다시 회생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당장 그렇죠. 파산하고 맞습니다. 학교가 당장 문 닫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명지대학교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파산했다고 하면 뭐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은 모양이구나 네. 요즘 그런 뉴스 들리니까 그렇게 그렇죠. 짐작할 텐데 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서울에 예. 있는 학교가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 겁니다. 그렇죠. 뭐 예. 미리 뭐 이미 예전부터 그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안 보이나요? 보이는구나. 보입니다. 이게 명지학원의 파산 신청 일지인데 네. 일단 지금 명지학원이 갚아야 되는 돈이 한 2,200억에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엄청 많죠. 예. 그 중에서 덩어리가 제일 큰 게 1,000억이에요. 예. 1,100억 정도. 음흠. 이게 세금 채권인데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채권이 물려 있는 건데 사실 학교법인은 면세법인이잖아요. 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2004년에 명지학원이 명지 엘펜하임이라고 하는 실버타운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패를 잠깐만요, 했어요. 김 기자님. 네. 저기서 명지학원이라는 게 네. 명지대학교입니까? 아닙니다.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그다음에 명지초중교 네. 이 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주회사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지학원이 지주회사고 명지대학교, 명지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일종의 자회사들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모회사, 자회사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법인격을 상법에서 법인격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다 법인이라서 독립 법인격이 있는 건데 네. 사립학교법은 특이하게 학교 재단, 학교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 네. 해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들이 다 폐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지학원이라는 학교 법인이 맞습니다. 이 대학 전문대 초중고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네. 서로 다른 거긴 한데 다른 네. 거긴 한데 이 학원이 없어지면 대학교는 없어지는 밑에도 거고.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아. 그러나 대학교가 없어진다고 학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희한하게 돼 있네. 알겠어요. 법인이 학교를 폐교는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인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폐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지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를 창설한 예. 어떤 주체 네.
학교 법인. 학교 그게 법인. 이제 명지학원이다.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근데 지금 명지학원이 어쩌다가 실버타운을 했다. 분양했다고요? 예. 아, 네. 사진 다시 띄워드리면 이 실버타운을 분양하려다가 그때 실버타운의 그 캐치프라이즈가 이거였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네. 평생 우리가 만든 앞에 만들 예정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가 있다. 예. 근데 인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아, 부록으로 골프장 주기로 했는데. 네. 인허가가 안 나와서 당연히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했겠죠. 예. 그래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증거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때 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들어줬었는데 대신 돌려줬어요. 일정 부분을.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명지학원의 그 설립자의 아들 네. 이사장이죠. 예.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명지건설이 그 IMF 이후 되게 어려워졌죠. 예. 근데 이 명지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명지학원을 통해서 조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그 명지 빌딩 학교 네. 법인이 가지고 있던 명지 빌딩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부도 직전에 2007년도에 명지건설에 집어 넣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사장 명지학원의 이사장인 사람이 이사장인 사람이 이사장인 사람이 학교가 가지고 명지건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었는데 네. 이 오너죠, 건설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있는, 네. 학원에 있는 빌딩을 팔아서 명지학원이라는 법인의 빌딩을 팔아서 넣었다. 여기다 넣어줬다. 네. 잠깐만, 나 근데 이거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사학 비리.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즉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설립자는 네.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하기는 하되 네, 네, 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사실상 기부금이고 예. 네. 그런 걸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학교에는 뭐 건물을 팔아서 자기가 가져간다든가 병원에서 번 돈으로 뭐 자기가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명지학원은 어떻게 명지학원이 갖고 있던 뭔가를 가지고 그 자기 건설회사에다 그걸 넣어줄 수 있었어요? 그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예. 남들 모르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 조금 아는데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 그러니까 명지학원에서 네. 건물을 팔았잖아요. 현금 있잖아요. 그걸 그냥 준 게 아니고 대여금 명지건설에 이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대여를 해준 거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아. 근데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명지건설이 그 위에 폭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명지학원 입장에서는. 대출 해주면 안 되지. 그 돈도 날렸지만 네. 이게 그 교육 재산, 교육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원래 아예 쓸 그런 수가 것도 안 없게 되고. 돼 있는데 그래서 면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학교 법인이 빌딩을 팔아도 증여세를 내진 않아요. 예. 면세 양도세도 법인이라. 내지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교육 목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니네 그렇게 했으면 500억 내야 돼. 아, 증여세를 국세청한테 때려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그 세금이 1,100억인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낸 그쵸. 돈들도. 그것도 명지학원이 또 알았겠네요. 명지학원이 그 용도로 맞습니다. 교육용으로 썼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네, 대여해 그거를 주려고. 그걸 대주주가 표현합시다. 뭐 네. 어차피 우리가 그렇죠. 이해가 그러니까 네.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설에다 빌려준 대로 썼으면 그거는 교육 목적이 아니니까 양도세 내세요. 맞습니다. 아하. 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는. 그래서 면세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그 세금 채권이 1,100억이나 되는 거예요. 심각했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네. 실버타운까지 있고. 그래서 그 빚은 결국 명지건설이 썼을 텐데 네. 그 돈은 안 남아 있어요. 명지건설은 역공으로 증발했으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그 파산하면서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갔겠죠. 뭐 어디서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빼돌렸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는 상상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분양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예. 파산 신청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파산 신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실 2만 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는데 파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제1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이에요.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그 서울보증보험인데 네. 그래서 회생 신청도 사실 서울보증보험이 해줬습니다. 예. 명지학원이 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이 왜 그거 안 받아줬습니까? 회생계획안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일단 큰 얼개는 이런데 예.
그 학교가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명지 전문대가 있고 명지대가 있는데 네. 명지대는 캠퍼스가 인문 캠퍼스가 그 서대문구에 있어요. 예. 명지 전문대도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명지대 자연 캠퍼스는 용인에 있는 건데 예. 네. 그래도 명지대와 명지 전문대를 통합을 하게 되면 명지 전문대 학생들이 명지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명지 전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건물은 남겠죠. 남겠죠. 예. 이걸 팔겠다는 겁니다. 이걸 개발업자한테 팔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돈은 교육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그걸로는 어차피 돈을 갚을 가져와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명지학원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간 개발업자에게 출자를 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 명지학원이 출자해서 그렇죠. 완전 명지학원에 있는 건물을 야, 학생들 잠깐 이쪽으로 가. 아, 네. 미안해. 어. 그래서 비운 다음에 네. 이 땅을 팔아서 그 돈 받겠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어. 네. 그럼 이 땅을 팔 수는 있는 거니 학교가 네. 학교에 학교건 팔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1,000억쯤 되는 땅이면 한 100억쯤에 팔아서 100억은 그럼 학교에서 쓰면 아무 문제 없고 사간 쪽은 900억의 이익을 본 건데 그 사간 쪽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같이 해서 동업자로 삼아서 네, 네. 여기서 분양 이익을 보겠다. 네. 그럼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어쨌든 그런 계획안이 있었다. 예. 근데 뭐 사실 출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실제로 분양 사업이라고 하는 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알기도 되게 그렇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고. 예. 그리고 분양계획이라고 하는 게 인허가청이랑 그 지방자치단체랑 굉장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날지도 알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만 하네요. 그러면 파산밖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네. 법원이 이건 택도 없다. 네. 그거 안 받아준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지 학원이 네. 다시 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 되는데 네. 회생 절차 신청을 할 때는 조금 뭐 다른 그 설득할 논리를 가지고 가겠죠. 그럼 법원에서 이걸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예. 아 이번에는 그냥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보증보험이 대신 회생 계획안을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엔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들어볼 만은 하겠다라고 개시 결정을 하면 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만들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네. 그 학교는 뭐 사실 깔고 있는 땅 건물들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뭐 머리를 짜내야 될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그거 방안을 만들 수가 없죠. 학교 땅이고 학교 건물인데 네. 네. 그걸로 뭘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하면 그건 학교 거지. 학교를 맞습니다. 설립했던 학교 법인에서 빼갈 수는 없다는 게 컨셉이면 맞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빼가든 간접 빼가든. 그러니까 예전에도 단국대가 어려운 지역이 있었어요. 네. 빚이 많아서. 근데 단국대도 그래서 그 어디죠? 한남동에 있는 예. 부지 팔아가지고 딴 데로 이사가고 그 개발해서 그걸로 빚 갚았거든요. 근데 그땐 괜찮았던 게 단국대가 어려워서 건물 팔아가지고 단국대 빚을 갚는 건 괜찮은데 대학 학교가 거니까 어려워져서 학교 걸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학교 지금 이사장이 어려워진 걸 학교 걸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하지 그건. 그러니까 지금 명지는 명지 학원이 빚을 많이 졌는데 저런 건설 예전에 건설사 지원한 거랑 그 실버타운 문제 때문에 학원이 문제가 됐는데 돈은 대학밖에 없으니까 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여기 저 김영삼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채팅창에서 해주셔서 바로 여쭤볼게요. 네. 학교는 설립자가 설립한 거지만 네. 설립한 순간 학교와 설립자는 서로 인연을 끊는 것이다. 네. 설립자는 돈을 부을 수는 있으되 네. 가져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거라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립자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설립자인 네, 학교 네. 법인이 네. 이게 결국 망했다고 쳐요. 뭐 잘못해서. 네, 네. 그럼 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땅도 있고 학생도 있고 등록금도 들어오고 학교 거 못 빼가서 망한 거지 재산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학교는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뭐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학법이라고 하는 게 예. 법인격을 부여한 거는 학교 법인만 그래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학교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폐교를 해야 되는 게 사학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예. 법인은 학교 법인만 있고 네, 대학은 법인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사업부 같은 건가? 뭐야 그럼 사업부? 왜? 별도로는 있는데 회계 계정은 분리돼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폐교하는 학교들 꽤 많이 나와서 그 법률 검토를 다 해봤다고 하는데 예. 사학법의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폐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정도의 그건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는데 학교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설립자가 파산하면 예. 그렇죠. 학교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게 학기 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학기 중에 학교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기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법원에서 허용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기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찾아가든가 네. 아니면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재산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채권자라 하면 설립자한테 돈 빌려줬던 채권자는 어차피 돈 못 받는 거고 예. 혹시라도 학교에 빚이 있었다면 그거는 빚을 얼른 갚게 되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그거는 국가재산으로 보는군요. 그냥. 그러네. 그런 맞습니다. 컨셉이네요. 설립자가 설립해줘서 감사하긴 하나 네. 감사하고 감사한 걸로 끝났지. 네네네. 다시 빼가지 못한다. 빼가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 설립자가 망하면 이거는 그냥 국가가 가져가서 네. 학생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 재산은 국가 재산이 된다. 이게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부. 그러니까 설립자가 학교 법인을 통해서 학교를 만드는 거는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만드는 거는 기부를 하는 거다. 사회에 기부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네. 국가에서도 공익재산이 되는 거죠. 도와주고 뭐도 하고 세금도 그렇죠. 깎아주고 하는 건데 예. 그걸 함부로 못 그런 빼는 구조군요. 거군요. 그래서 명지대 설립자인 그 대주주인 회장님인 네. 명지학원이 요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파산이 됐다. 이거 말씀하셨던 대로 회생 절차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몇 가지 약간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법인이 파산했어요 실제로. 명지학원이 망하면 명지학원이 망하면 학교도 폐교가 돼야 학교는 되는데 법적으로 폐교되는 거고. 네. 그럼 폐교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편입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해요. 네. 이게 원칙이 뭐냐면 주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동일 학과나 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편입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렇죠. 다른 학교는? 네. 꼭 받아야 됩니까? 꼭 그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안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좋은 그럼? 학교들인데 다.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학교가 폐교를 하면 인근에 네. 있는 학교 교무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요. 우리가 몇 명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몇 명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네. 그럼 지금까지는 보통 1대1로 매칭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를 했을 때 가장 비근한 예가 옆에 학교가 받아주는 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텐데 당연히 학교는 네. 네. 학생 요즘 모집난인데 요즘 등록금 받으니까 등록금 내려온다는데 그걸 왜 네, 싫다고 네. 하겠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서남대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사학비리 의대 사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이 사람들 의대생들이 원광대랑 전북대로 가기로 했어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받아줬는데 학생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게 그렇죠. 서로 그렇죠. 경쟁이죠. 그렇죠. 경쟁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어요?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 반발 때문에 이거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여튼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서남대는 못 받았어요 결국.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다. 받았겠지. 그럼 누구는 원광대로 가고 누구는 전북대로 갈까? 지금 거기서 그럼 주변이라고 하면 홍대, 연세대, 네. 서강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국민대 그 그 근처들인데. 근처들인데 나는 홍대가 좋은데? 뭐 이러면 난 연세대는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아마 그거 어떻게 하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예를 들면 몇 명까지 받아준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몇 개를 지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몰릴 거 아니에요? 몰리면 거기서 뽑는 거지. 어떻게 학점으로? 학점으로 뽑거나 뭐 야, 이게 미니 하거나. 입시랑 비슷해요. 더러운 세상. 거기서도 학점이 미니 입시랑 하거나 비슷한데 뭐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뽑는 들면 거예요. 특별 편입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고 예.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모여서 뭐 두 개 학교가 우리 100명 다 받을게 라고 200명이 생겼다.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네. 다시 지원하는 편입학 그렇죠. 시험과 같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100명이 나왔는데 우리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50명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권역을 넓힙니다. 요 근처 말고 네, 그 그렇죠. 신촌 말고 좀 더 넓히자.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다 찰 때까지 계속 넓히는 하여튼 거죠.
학교가 폐교해서 학교를 그냥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은 막으려고 노력은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군요. 무슨 저희 말인지 채팅창에서는 네. 설립자와 학교 법인은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 법인이 학교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자체가 맞긴 합니다. 그 설립자는 학교를 세우고 그걸 학교 법인 안에 넣고 네. 본인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은 설립자가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라서 그렇죠. 그 학교 법인이 하는 모든 일을 이 설립자가 좌우하고 하고 있는 거니 예, 실질로는 설립자가 학교 법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설립자가 학교에 있는 재산을 막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 학교 법인하고 학교하고는 또 갈라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학교 법인이 학교인 게 맞고 예. 설립자와는 다른 게 맞는데 예. 오늘의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학교 법인이고 그게 이사장이다. 그렇게 보고 예. 명지대,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는 좀 다른 걸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사실 명지대는 그 학교 법인의 재정 그 빚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빚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교육부에서 예상하는 대학생 미충원 충원 숫자. 숫자? 야. 미달 학생 수 못 미달이 채우는 미달. 정원은 각 대학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안 차는 예. 거. 2021년 기준으로 한 7만 명 정도 되고 예. 이게 2024년이 되면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예. 한 그 모 대학교가 그 내년 신입생 정원이 3,500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한 4년제 대학 35개 정도 되는 대학들이 못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대학 수는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크게 줄진 않았네요. 지금까지 폐교한 길긴 줄었으나. 그렇죠. 지금까지 폐교한 대학은 18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을 청산한 대학은 경북 외국어 대학교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대학들이 계속 문을 닫는 학생이 부족하거나 네. 명지 학원처럼 뭐 그 학교 법인이 부실하거나 네. 해가지고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많이 나올 나오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지금처럼. 이제 그렇죠. 방금처럼 특별 편입 네, 옆으로 네. 가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산은 있는데 학생은 없어서 네. 운영은 못하게 되면 문은 닫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 땅은 있고 학교 건물은 있고 이게 어찌 등록금 잘 보니까 들어와. 등록금은 잘 안 들어오겠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등록금으로 교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나라 돈을 계속 부을 수는 없고 예. 설립자가 계속 돈을 부을 수는 없으니 문은 닫아야 되는데 네. 그 건물과 땅은 그럼 누구냐 누구한테 지금 끝나고 나눠주는 거냐 일때 네. 설립자는 그거 사실은 내가 낸 건데 이렇게 된 거면 내가 가져가면 내가 안 되냐?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라는 거고 무슨 소리입니까? 기부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감사도 드리고 그렇죠. 비과세도 해드리고 네. 설립자 아드님한테 이 학교 넘겨줬을 때 상속세도 안 받고 다 해드렸잖아요. 심지어는 나라에서 지원금도 매다 드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 닫게 됐으면 그건 나라 거죠. 음. 이제 이 컨셉인 거죠.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뭐랄까 청산을 하게 되면 학교 법인 청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국고에 기속이 되거든요. 예. 이번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사학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출연한 재단이에요. 예. 기금이 일로 들어가게 바꿔놨는데 근데 어쨌든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 재산 같은 경우는 빚이 예. 있으면 뭐 정리는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학교 법인 설립자 입장에서는 청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청산을 해도 나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오고 한 푼도 안 그렇죠. 들어오니까. 청산 안 해도 뭐 나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하여튼 나는 모르겠고 계속 청산할지 말지는 내 맘이니까 아하. 그냥 그래서- 뭐 말고 닥치고 제거 하랍니다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립대가 한 79곳, 79곳이 한 개 대학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얘네들이 네. 청산을 못하고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008년도에 당시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설립자가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게 예. 개정안을 내놨는데 통과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근데 법이 그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또 법이 바뀌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버티다 보면 언젠가 법이 바뀌면 내가 다시 좀 가져갈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본인이 이제
내고 설립하고 해서 저희가 감사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본인 재산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나라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실질로 보면 그렇다고 본인이 다 가져가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럼 나눠 갔냐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또 문제는 그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립자가 기부한 좋은 뜻으로 기부한 설립자가 돌아가시고 예. 자제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명지학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부했지 내가 기부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되면 그렇죠. 사라져야 될 대학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앞으로 또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계속. 그래서 사학이라는 건 보통은 기업을 이제 세우면 네. 기업을 아들한테 주면 네. 상속세로 반 내고 네. 그 아들이 이 기업을 살릴지 못 살릴지도 모르잖아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이런 건데 네. 학교를 설립해서 아들한테 주면 즉 이사장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줄 수는 있으니까 상속세도 안 내고 이 학교가 망할까봐 나라에서 계속 지원금도 주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 야, 그러니까 사실 국가도 할 말이 있네. 그럼 참 좋은데 그러다가도 결국 망하면 이제 국가가 갖고 와야지.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컨셉이네. 그걸 예를 들면 다시 돌려드리면 그럼 누가 다 학교 가지고 누가 기업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긴 한데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 뭐 좀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병든 대학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그럼 계속 또 재정은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럼 이제 학교 같은 건 다 나라에서 지읍시다. 왜 개인이 학교를 만들게 해요? 네. 하는 얘기도 뭐 있을 수는 있고 예전 같아서는 네, 그렇죠. 나라가 돈이 없고 개인한테 돈이 있었을 테니까 네. 받았던 거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채팅창에 어떤 분 계속 여쭤보는데 교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직원들은 원칙은 잘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학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일정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게 한시적인 거죠. 영구적일 수도 없는 거고. 교직원분들도 안타까운. 그리고 명지건설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전 히스토리를 모릅니다만 네. 대개는 그래서 설립자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학교는 세웠죠. 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려고 네. 자손만대로 그대로 물려줄 수 있으니까. 네. 심지어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니까. 예. 근데 돈을 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내 돈인데. 그러니까 건설회사 만들어서 그래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거지.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네. 건설 원가는 100억 원, 아니 그게 말이 매출은 됩니까? 300억 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이 그때 이름도 이게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름도 똑같은 명지건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대표이사를 같이 했다는 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그 사람이랑 같이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학교라는 네, 건. 네. 그러면 국가가 이사를 파견해서 이번에 명지학원도 얘기했듯이 명지학원에 있는 그러니까 명지대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명지학원이나 명지건설로 빌려주는 네. 이런 게 이사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는 하는데 뭐 예전에는 그 감사가 뭐 촘촘히 안 닿았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매일매일의 못하겠지만. 의사 결정을 네. 이 선생님 뽑고 저 선생님 보내고 뭐 자판기 놓고 하는 것도 국가가 보내서 그걸 해야죠. 그거 체크해야죠. 네. 이건 네. 되네 안 되네. 네. 그래야지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설립자인 사람들은 그걸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 받은 정부에서는 네.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 그렇겠죠.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 정도로 간섭받으려면 난 학교 안 세울래?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네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학교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럴 때 법이 올라가고 통과되는 그 법이 바로 그 개념이다. 네. 사립학교 남는 재산 어떻게 나눠가질 건지. 그래서 사실 이런 해법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그걸 팔아야 되냐? 근데 학교,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학법상. 네. 그러면 이게 꼭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복지시설,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어쨌든 이것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하면 그런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그러면 거 아니냐. 그 학교 법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면 이게 구조조정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법에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